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 씨의 아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수화기 건너편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급하게 거실에 모인 가족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 씨는 모두가 모인 테이블 위로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꺼내어 펼쳤습니다. 서준아,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게 되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라고 별다른 수가 없었다. 자, 사돈 어르신 여기 보시지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 씨의 며느리 혜정은 친자 확인, 검사지에 선명하게 적힌 불일치 세 글자를 보고서는 사색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안사돈 김영숙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예요? 사돈, 이건 좀 너무하신 억지 아닌가요? 검사는 어디서 하신 거죠? 모쪼록 불쾌하네요. 그때 정 씨의 아들 서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 아내와 다른 남자의 관계를, 그리고 민준이가 며느리 혜정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처음엔 당신을 정말 사랑했는데 점점 지루해졌어요. 원석 오빠는 나를 설레게 했고 안사돈 영숙은 자신의 딸을 노려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애! 너 그 남자랑 만난다는 거 알았지만 이렇게 들통날 줄은 몰랐다! 걸릴 짓거리를 왜 하고 돌아다니니? 이 푼수떼기 같은. 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돈 양반, 당신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 가족을, 내 아들을 이렇게. 김영숙은 불편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혜정아, 빨리 나가자. 더 이상 이 집에 있기 싫구나. 서준이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혜정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정태식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원석이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 모든 걸 말해줬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정태식은 한숨을 내쉬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리한 서류다. 내가 모은 모든 것을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 얼마 전에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서둘러야 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한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5개월 전 한 돌잔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71가 되신 정 씨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바로 손자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였기 때문이었죠. 정 씨는 침대 옆 서랍에서 금색 선물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금반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손주 돌잔치야.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손주, 이제 1살이 됐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 회사 일에 매달려 충분한 간호를 해주지 못한 것이 항상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기에 아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다였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하는 정태식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돌잔치장에 도착한 정태식은 화려하게 꾸며진 장소에 감탄했습니다. 입구에는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풍선과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태식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들 가족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며느리 혜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어디 있니? 아, 지금 사진 촬영 중이에요. 곧 끝날 거예요. 혜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정씨는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정씨는 가운데 앞쪽 손주의 돌잡이상이 잘 보이는 탁 트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정씨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 아버님. 아버님 자리는 이쪽이에요. 그쪽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혹시 불편하실까 봐요. 아버님 자리는 이쪽으로 잡아뒀죠? 그런데 며느리가 안내한 자리는 구석진 기둥 옆 자리로 손주의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일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정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지. 그가 지정된 구석 테이블로 향하는 동안 아들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태식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아, 우리 민준이 잘 크고 있지? 네, 아버지. 잘 크고 있어요. 서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혜정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쪽으로 와요. 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서준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혜정에게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혼자 남겨진 채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행사장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자의 모습을 보려 했지만 사람들 틈에서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혜정의 어머니 안사돈 김영숙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이쁘다 이뻐. 자, 얼른 사진 찍어요. 빨리. 김영숙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민준이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다. 그의 말에 안사돈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아, 사돈 어른. 이제 오셨어요? 우리 이제 중요한 사진 찍고 있으니까 잠시만 저쪽에서 기다려주세요. 이제 왔다뇨. 정 씨는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돈댁에서 그 누구도 정 씨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안내해준 기둥역. 구석자리에서 정 씨는 한참을 기다렸을 뿐이었죠. 정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지만 사진 촬영은 계속되었고 정 씨는 끝내 사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돌잡이 행사가 시작될 때도 정 씨는 뒤편에서 멀찍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 중간에 민준이를 안아보려 했지만 혜정이 재빨리 다가와 민준이를 데려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민준이가 지금 조금 예민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안아보세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손주에게 주려던 금반지가 담긴 상자를 주머니에서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구석에 앉은 정태식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순간 정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혜정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너무 시끄러우시죠? 연세가 있으시니 피곤하실 텐데 먼저 들어가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에 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좀 쉬어야겠구나. 아버님, 그 민준이 선물은 저희가 대신 전달할게요. 정태식은 주머니 속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직접 주고 싶어. 하지만 아버님, 애써 가져오신 건데 이리 주세요. 제가 전해줄게요. 괜찮아. 다음에 주마. 정 씨는 결국 손주에게 돌반지 선물도 주지 못한 채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소파에 앉아 금반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참았던 서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참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제의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태식이 아침부터 그렇게 울적한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우울해진다. 옆집 이웃 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정 씨보다 2살 많은 노인으로 2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철수 형님, 어제 손자 돌잔치 다녀왔는데 정 씨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자 철수는 한동안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태식이 내가 볼 땐 내가 너무 참기만 한다. 그 미소 뒤에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안다. 넌 아직도 아내 떠나보낸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그래서 아들한테 뭘 바라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신을 학대할 거야? 학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내가 하는 거 다 보여. 매일 아침 아내 사진 앞에서 여보 미안해라고 중얼거리잖아. 그리고 아들 가족이 너를 무시해도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철수의 말에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태식이 너무 속상해 마. 참는다고 뭐가 해결돼? 한 번쯤은 내 감정을 드러내도 돼. 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철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좀 이상해 보이긴 했어. 나도 그 돌잔치장에 같이 왔었잖아. 모르는 남자랑 자꾸 얘기하던데. 무슨 남자요, 형님? 글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 행사장 구석에서 혜정이랑 몇 번 눈빛을 주고받더라고. 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왠지 수상했어. 나이 든 사람이라고 눈이 흐린 건 아니거든. 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수 형님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들 가족에게 더 상처받기 싫어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태식 씨 되시죠?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이 돌잔치에서 뵀습니다만 제대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 씨는 의아했지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정 씨는 약속한 카페에서 박원석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정태식 어르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석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네,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셨는지. 제가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저는 혜정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정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정이요? 우리 며느리 말입니까? 원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사실 저와 혜정 씨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로 만났는데 원석의 말이 이어질수록 정 씨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만 저와 혜정 씨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준이가 혹시 제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혜정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남편 아이인지 모르겠다고요. 처음엔 아이를 지우려고 했는데 정 씨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원석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혜정 씨가 절 버리고 당신 아들 선택했을 때 저는 돈 때문에 날 버리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돌잔치에서 당신이 그런 대접을 받는 걸 보니 이건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무슨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혜정 씨가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꽤 된다고. 그리고 건물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 그걸 다 물려받을 거라고요. 정 씨는 순간 아찔해졌습니다. 그는 작년에 혜정이 물어봤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은퇴 후에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혹시 건물 같은 부동산도 있으세요? 그때는 순수한 관심으로 여겼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말을 어떻게 믿죠? 원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혜정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입니다. 사진도 있고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원석이 보여주는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서준이랑 있으면 너무 지루해. 그 사람은 결정도 못하고 늘 엄마 아빠 눈치만 보잖아. 근데 시아버지 재산이 좀 되니까 참는 거지 뭐.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정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서준은 어릴 적 정 씨의 회사가 부도나고 아내와 크게 다투던 날 그 작은 몸으로 사이에 끼어 아빠, 제발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고 울던 아이였습니다. 그 상처가 서준을 평생 갈등을 피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서준을 혜정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원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 어르신, 저도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혜정 씨와의 관계도 그중 하나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신과 당신 아들이 이런 식으로 속는 건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일 후 정 씨는 아들 집에 방문했습니다. 혜정이 민준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그는 아들 서준에게 들렀다고 말하고 잠시 민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빗에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서준이 갑자기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민준이 사진 좀 보고 있었어. 정말 빨리 크는구나. 며칠 후 정 씨는 서준을 만났습니다. 서준아, 요즘 혜정이와 지내는 건 어때? 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뭐,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부부니까요. 다투는 일이 자주 있니?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아, 혹시 혜정이에 대해 의심해 본 적 있니? 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그 대화 이후 정 씨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용을 지불하고
민준의 머리카락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은 정 씨에게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돌잔치 당시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진사로부터 사진 파일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혜정과 원석이 행사장 한쪽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드디어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민주는 서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던 손자의 존재가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들 서준을 위해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 씨는 박원석에게 연락해 혜정과 주고받은 더 많은 메시지들을 요구했습니다. 원석은 망설임 없이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진실을 원하시는군요. 내 아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태식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간에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물론 치료를 시작하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지만 정 씨는 진단 결과를 받아든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맑았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슬픔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영정 사진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 곧 당신한테 갈 것 같아.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정 씨는 증거들을 모두 모은 후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서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혜정이랑 장모님도 함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렇게 모두가 모인 정 씨의 집, 거실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 씨는 모두가 모인 테이블 위로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꺼내어 펼쳤습니다. 서준아,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게 되어 미안하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급하게 거실에 모인 가족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고 별다른 수가 없었다. 자, 사돈 어르신, 여기 보시지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며느리 혜정은 친자 확인 검사지에 선명하게 적힌 불일치 세 글자를 보고서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혜정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정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원석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 모든 걸 말해줬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리한 서류다. 내가 모은 모든 것을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 얼마 전에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이 흐느끼며
정 씨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서준은 혜정과 별거하기로 결심했고 그 후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은 딸을 데리고 나갔고 혜정은 민준의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의사의 예상대로 정 씨의 몸은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서준이 정 씨의 집으로 들어와 간호를 해주었고 두 사람은 지나간 세월과 서로의 상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회사 일로 바쁘셔서 많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거라는 걸. 정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너무 엄하게만 대했던 것 같아. 이제야 깨닫는구나. 가족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걸. 병세가 심해지던 어느 날 서준이 한 여성과 어린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라와 그녀의 딸 소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미라 씨는 제가 상담받던 심리 상담사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소연이라고. 소연이 해맑게 웃으며 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저 할아버지 손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라는 정 씨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서준 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진실을 마주하시고 인생이란 참 예상치 못한 길로 흘러가는 것 같구나. 미라 씨, 소연이를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미라와 소연은 자주 정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연은 정 씨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 주었고 미라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정 씨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몇 달 후 정 씨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리고 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정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혜정아,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렴. 그리고 민준이 잘 자랐으면 좋겠구나. 혜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석 오빠와도 헤어졌어요. 그는 저를 이용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돈 떨어지니까 떠나더라고요. 사람을 이용하면 결국 자신도 이용당하게 된다.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구나. 정 씨가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떠시니?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이해 못하셔요. 왜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내려왔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주렴. 혜정이 떠난 후 서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혜정이 왔다 갔어요. 그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서준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 서류가 다 처리됐어요. 그리고 미라 씨와 앞으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미라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소연이도 내게 큰 위로가 될 거야. 아버지, 제가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알 수 있어. 서준아,
넌 내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그날 밤 서준과 미라, 소연이가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 씨는 마지막 힘을 모아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이제 내 가족을 지켜야. 눈을 감기 전 정 씨의 눈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만나러 가는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외곽의 한 공원에서는 정태식 노인복지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정 씨의 유언대로 그의 재산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되었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가 세워진 것입니다. 서준은 미라, 소연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 옆에는 김철수 노인도 함께했습니다. 태식이가 이런 멋진 일을 했다니 자랑스럽구먼.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 보고 계실 거예요. 철수 아저씨. 행사가 끝나고 서준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묘 옆에 나란히 노인,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미라가 다가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에요. 보고 싶어요. 멀리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이 민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미라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만나게 해주세요. 혜정과 민준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제 2살이 된 민준은 서준을 올려다보며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잘 지냈니? 혜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 씨, 미라 씨, 민준이가 할아버지 뵙고 싶어 해서 왔어요. 미라는 따뜻한 미소로 혜정을 맞이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버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민준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주변의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정 씨가 그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증오는 증오를 낳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다는 거요. 미라와 소연 그리고 혜정과 민준까지 이들은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가족은 그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서준은 미라의 손을 잡고 소연의 어깨를 안으며 민준에게도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놓인 사진 속 정 씨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 걱정 마세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그 아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해가 지났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체육대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소연아, 민준아, 이쪽이야. 서준이 손을 흔들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소연과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 릴레이에서 1등 했어.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2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가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모여서 먹어요. 오늘은
특별히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다.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소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혜정 씨네. 민준이 지금 저희랑 같이 있어요. 오후에 데려다 줄게요. 혜정은 재혼하여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민준이와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전화를 끊고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미라는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분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새 출발도 없었을 거예요.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 씨와 그의 아내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정 씨와 그의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지혜로운 지인분들의 카톡과 밴드,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에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특히 오늘도 홀로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께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사연 채널 실버라디오 유튜브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